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동영상으로 다시 찾아온 수학쌤입니다. 자, 오늘부터 대단원이 시작하죠. 기본 도형이라는 대단원이 시작하는데, 그렇죠. 말 그대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많은 도형을 배웠지만, 이제 그 기초부터 탄탄하게 다시 쌓아 올리는 내용을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기본 도형이라는 제목으로 도형의 기본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도형의 뜻이 뭐예요? 그죠? 도형, 그럼 생각나는 거, 그죠? 삼각형, 사각형, 원 이런 것들이 생각나죠? 그죠?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도형들은 바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바로 뭐 삼각형은 세 변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럼 세 변이라고 하는 것은 선인데 그 선을 좀 더 나누어 보면 그렇죠. 선은 바로 점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래서 도형의 가장 기본은 점이다. 아, 점이 무슨 도형인가요? 그죠? 점도 도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점부터 시작해서 도형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점이 가장 기본 도형이 되겠습니다. 자, 점. 점은 어떻게? 우리가 그림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찍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점의 이름은 뭐 알파벳을 붙여주는데 대문자로 주로 붙여줘요. 그래서 점이 하나면 점 A. 그죠? 이렇게 나타내주고, 뭐 점이 하나 더 있으면, 그렇죠? 점 B. 이런 식으로 붙여줍니다. 그래서 읽을 때는 점을 써주고 뒤에 이름을 붙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점 A. 얘는 점 B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은 점이 도형의 가장 기본이고요. 자, 점이 이제 모여지면 바로 뭐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선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그림에다 선생님이 나타냈는데, 네, 여기 보세요. 그죠? 점들이 모이니까 그 점이 뭐가 돼요? 그렇죠. 이렇게 곡선이 되기도 하고요. 자, 모이니까 그것이 이렇게 직선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선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에는 그렇죠. 직선도 있고 곡선도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선들이 또 모이면 뭐가 된다? 그렇죠. 여기 옆에 그림 나와 있는데요. 이 선들이 이렇게 모여서 선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 나무젓가락 있죠? 나무젓가락을 모래판에 두고 이걸 굴려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남는 흔적은 바로 뭐가 돼요? 이런 면이 되겠죠. 그죠? 자, 이거는 이제 평면에서 움직인 것이고 이거는 이제 공간에서 움직이면 이렇게 곡선인 면, 곡면도 만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선으로는 뭘 만들 수 있다? 그렇죠. 면을 만들 수 있다. 근데 면에는 역시 평면과, 그렇죠? 평면과 곡면이 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이런 기본 도형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그렇죠. 뭐 평면 도형이나 입체 도형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이와 같은 것을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선과 선이 만나서 점을 만들기도 해요. 무슨 이야기냐? 자, 이 직선과 이 직선이 그죠? 만났죠. 이 만났을 때 그렇죠. 어디서 만나요? 그렇죠. 한 점에서 만나죠. 그래서 이렇게 선과 선이 만났을 때 생기는 점. 우리가 만날 교자를 써서 바로 뭐라고 한다? 그래서 교점이라고 해요. 그래서 선과 선이 만나서 교점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는 평면 있죠. 평면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이 평면을 뚫고 들어가는 직선이 있다고 치면 그쵸? 역시 만나는 점이 생기죠? 이때도 역시 교점이라고 이야기해줘요. 또는 면과 면이 만났을 때는 그렇죠. 만나는 선이 생기기도 해요. 그 그림으로 그려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평면이 있고 또 이렇게 옆으로 지나가는 그죠? 평면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려보면 여기 만나는 선 그죠? 이 부분에서 만나게 되겠죠? 여기 만나는 선을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교선이라고 이야기해줘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선과 선이 만나서 교점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교점이 생기기도 하고 면과 면이 만나서 교선이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선에서 또 직선 분야에서요. 직선을 좀 자세히 나눴을 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자, 직선, 반직선, 선분. 이름이 다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 뜻의 차이를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설명하면 직선은 여러분들 수직선 생각하시면 돼요. 수직선 뭐죠? 그렇죠. 이렇게 두껍게 나오죠? 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화살표 이렇게 해주시면 이게 뻗어나가는 거예요. 계속 끝이 없어요. 양쪽으로 이렇게 계속 뻗어나가는 선을 직선이라고 해줘요. 자, 이 직선에는 점들이 많이 있겠죠. 이 점들로 이루어진 게 선일 테니까 자, 여기에 놓여 있는 점 두 개를
만 대표로 있으면 이 직선을 표현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점을 A라고 하시고 여기에 점을 B라고 하면 그쵸? 자, 이 직선은 어떻게 표현해 주면 된다? 그렇죠. 직선 AB를 지나는 직선이다. AB를 지나지만 AB 말고도 다른 점들 많이 지나요. 그죠? 하지만 AB를 지나는 이 직선 요거 하나뿐이죠. 그죠? AB를 동시에 지나는 직선 요거 하나뿐이기 때문에 AB 해놓고 위에다가 이렇게 직선 모양, 양쪽 화살표 모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요게 직선이고요. 자, 반직선은 그럼 뭐냐? 반직선은 반쪽만 생각해주면 돼요. 수직선에서. 예를 들면 0에서 시작해서 양수 부분만. 그죠? 자, 그러면 반대인 경우도 있고요. 그럼 여기서 한쪽에서 시작해서 이쪽 방향으로만 뻗어나간다. 자, 그럼 이거는 중요한 점이 뭐예요? 바로 이 시작점이죠. 이 시작점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시작점. 자, 근데 뻗어나가는 부분에는 점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 하나를 안다면 자, 이거는 기호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A에서 시작해서 B 방향.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직선을 얘기하면 그러면 여기서는 A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A와 B를 지나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B와 A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말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자,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죠?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 또는 B하고 A를 지나는 직선. 그쵸? 어차피 다 양쪽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니까 결과에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는 같아져요. 같아져요. 그죠? 그러나 만약에 이 경우를 실수로 A하고 B니까 B를 먼저 쓰고 A 반직선이다 라고 말하면 같을까요? 다를까요? 자, 아까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앞에 나와 있는 게 시작점이라고 그랬죠. 자, 이 경우는 B가 시작점이 돼요. 이를테면 B에서 시작해서 A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반직선. 이쪽 방향이 되는 거예요. 자, 어때요? 나타내는 부분에 차이가 생기죠? 물론 여기 부분은 겹치지만 자, 이쪽 부분과 이쪽 부분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엄연히 다른 걸 지칭하게 돼요. 그래서 같지 않다. 그죠? 이것을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분이라는 건 뭐냐면요. 자, 이 두 가지가 합쳐져 있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렇죠. 시작점도 있고, 끝점도 있는 거예요. 그죠? 양쪽으로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자, A에서 딱 B까지만. 자, 이걸 선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호로는 A에서 B까지만. 자, A에서 B까지 또는 B에서 A까지라고 해도 끝의 경계가 같기 때문에 그것이 나타내는 바는 같겠죠? 그죠? 그림의 결과는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같아져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직선, 자, 이게 첫 번째 직선이죠. 이게 직선. 그 다음에 여기 반직선, 반직선, 그 다음에 마지막 선분.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 있고, 기호를 바르게 사용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헷갈려 할 만한 거 한 가지만 추가 설명하면 자, 직선 부분에 있어서 자,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이라고 표현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직선 위에는 또 다른 점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기에 C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내가 이거를 A하고 C를 지나는 직선이다 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죠. 그죠? 같아지는 거예요. A하고 C를 지나는 직선도 역시 A하고 B를 지나는 직선과 일치하게 되니까. 그죠? A, B, C가 일직선상에 있는 경우에 그래요. 자, 이거 말고도 다른 점들 있어도 역시 같은 표현들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 설명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선분에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이 자, 선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두 점 있잖아요. A하고 B. 이 A하고 두 점을 잇는 어떻게 해요? 가장 그렇죠. 짧은 것이죠. 예를 들어서 A에서 B까지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일 짧게 가는 길이 바로 이 선분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약속해 주냐면 이 가장 짧게 가는 길을 자, 두 점 사이. 그죠? 두 점 A, B 사이. 두 점 A, B 사이에 거리라고 약속을 해줘요. 우리가 그래서 두 점 A, B 사이의 거리다 그러면 이렇게 멀게 돌아가는 길이 아니라 가장 짧게 가는 거리, 바로 선분의 길이를 뜻하게 돼요. 그래서 선분 A, B의 길이를 바로 거리라고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선분의 의미를 알면서 하나 더 알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점에 대한 뜻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점은요, 바로 선분 A, B에서 어떤 한 점이 있는데 그 점까지, 그죠? 양 끝에서의 뭐가? 그렇죠. 거리가. 점에서의 거리가 바로 선분의 길이라고 했죠? 그 선분의 길이가 같아질 때.
같아질 때 이 점을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한다. 너무 쉽잖아요. 가운데 중자를 쓴 거죠? 그래서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거를 기호로 써주시면 A에서 B, M까지의 거리와 그죠? M에서 B까지의 거리가 어떻게 같아진다. 또는 그죠? A에서 M까지의 거리는 그죠? A에서 B까지의 거리에 뭐가 됐다? 반이 되었다 라고 해주기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예요. 여러 가지 뜻들, 새로운 뜻들이 있는데 뭐 어렵지 않은 거지만 그래도 개념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어보시고 우리 수업 시간에 학습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에 만나요.